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며 지역주의 조장 질문을 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조명철 의원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조 의원의 직접 사과와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오늘 마지막 3차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CCTV 증거를 왜곡했다는 보도가 오보임을 시인했습니다. 법원이 정수장학회 비밀회 등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청취는 유죄이나 녹음과 보도는 무죄라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리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번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무려 300톤이나 유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며 지역주의 조장 질문을 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조명철 의원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조 의원의 직접 사과와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대통합이야말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지상명령이었고 최고 가치 중 하나였다며 우발적 발언이었다 해도 여야 의원 간에 국민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있었던 점을 당 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같은 사과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조명철 의원 발언을 감쌌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비난 여론이 더욱 비등한 데 따른 진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김태흠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의 경찰이냐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감정 운운하며 악용하는 형태와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광주의 경찰이냐만 부각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기회만 있으면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조명철 의원은 평양 출신의 유일한 탈북자 국회의원이라 지역감정 개념에도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 조 의원이 우리 정치의 구태인 지역감정을 없애자고 발언한 것인데 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황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의 직접 사과와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쭉 그래 왔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올해 지금 5.18과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개입했다. 네. 그리고 여러 SNS상에서 전라디언, 홍어 등등, 이게 지금 사실은 대단히 지금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소위 지역감정,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모독 이렇게 되니까 허탈함을 넘어서서 이거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들인 것으로 몇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오늘 마지막 3차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청문회 일정을 잡으면서 1차와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새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오늘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로운 증인이 없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청문회에 참석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영선 특위위원의 말입니다.
왜 남재준의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을까라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수백만 건의 리트윗 정황, 보도, 이 부분하고 어제 KBS가 보도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12개 파트가 있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은 그 가운데에 3팀의 5파트 소속의 김하영 직원이 속해 있는 이 부분 하나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남재준의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임을 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는 것이고요. 국정원 심리전단 12개 파트에 관한 이 수사가 좀 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현재로선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야당만의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일보가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CCTV 증거를 왜곡했다는 보도가 오보임을 시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이면 하단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지난 19일자 1면과 10면 검찰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 왜곡 기사에서 오오가디 씨라는 발언을 해당 동영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이 다른 동영상에 해당 발언이 있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장문의 해명 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청취는 유죄이나 녹음과 보도는 무죄라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리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진 기자는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비밀 회동을 갖고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0월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최성진 기자가 취재차 최필립 당시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우연히 비밀 회동 대화를 듣게 됨으로써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화 청취를 유죄로 본 것은 대체 어떤 근거와 잣대인가라고 물으며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진 기자 역시 이번 판결대로라면 대화 내용을 듣지 않고 녹음만 했다면 무죄가 나오게 된다며 녹음은 청취 내용을 전자신호로 바꾼 것일 뿐 녹음과 청취를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최성진 기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물론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한 거네요. 네. 통비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째는 공개되지 아니한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청취, 녹음, 누설하지 못한다. 이건데요. 네. 쉽게 금지하는 이 세 가지 행위인 청취, 녹음, 누설 가운데 네. 녹음, 누설은 무죄. 네. 그런데 청취는 유죄. 네. 이렇게 선고를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남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보는 거죠. 엿드는 게 유죄인데 그걸 보도한 것은 또 무죄라는 건 앞뒤는 잘 안 맞는 판결이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한 길만 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3차 청문회 일정은 출석할 증인도 없는 데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한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겁으로 실패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전개될 정국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손해본 게 없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민생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등원하지 않는다면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결단할 때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어떤 수단으로 밝혀낼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특검 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신속하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과의 전면적 연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서울광장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요구에 답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내의 병행투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마당에 어떤 식으로 원내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냐고 또 묻는다면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외투쟁 동참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도 국정조사 종료를 계기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태도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도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집권 세력과 새누리당이 다급해지면 먼저 대화와 협상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 매달립니까? 민주당에 충고합니다.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좇아 한 길만 가기 바랍니다. 당대표 이름은 김한길인데 왜 자꾸 두 길을 생각합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번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무려 300톤이 유출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하 차단벽 쪽에서 유출됐고 이번에는 지상에서 유출돼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의 걱정도 커지게 됐습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일본 지역본부는 인천과 일본 후쿠시마를 오가는 전세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 이동과 차량을 통제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 강원도 춘